주시고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 발표는 일단 타이틀은 Impact of Fault Zone Architecture and Wall Rocks on Earthquake Rupture Behavior입니다. 경북대학교 석사 과정에 있는 김남건 학생이고요. 최근에 석사학위 발표하면서 좋은 연구 주제를 발표해서 저희가 발표를 요청드렸고 주로 양산단층 과제가 이제 보면 남부 양산단층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만약에 지연되더라도 한 5분 정도 남겨주시면 제가 토의도 하고 마무리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 마이크 끄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 활성지구조 연구단에서 석사 연구생으로 있는 경북대학교 구조지질방의 김남권이라고 합니다. 이번에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한반도 남동부에 발달하는 남부 양산단층대에 그 단층대 내부 구조와 그것을 둘러싸고 있는 모함이 이런 신기단층 활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제 석사 과정 동안 했던 내용들을 좀 간추려서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뭐 아시다시피 지진을 발생시키는 단층은 이런 기본적인 면 구조가 아니라 3차원적인 볼륨을 가지는 구조로서 왼쪽에 보이시는 것처럼 단순히 모함이 파쇄된 DMZ 존이랑 그 사이에서 변형이 집중되어서 폴트 브레치아나 뭐 폴트 가우저와 같은 모함의 특성이 거의 사라진 소위 단층 물질로 이루어진 폴트 코어로 주로 구성이 됩니다. 이러한 단층대의 내부 구조는 모함의 특성이나 아니면 단층의 슬립 센스, 변이량, 뭐 단층이 발생한 깊이에 따라서 다양한 요소들에 의해서 영향을 받고요. 또 그 결과로 오른쪽에 보이시는 것처럼 다양한 형태의 단층대가 발달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뭐 다 아시다시피 2016년에 발생한 규모 한 5.5의 경주 지진으로 인해서 한반도의 지진 활동에 대한 관심이 또 분감했습니다. 또 이런 중소규모의 지진 활동은 특히 한반도 남동부 지역에서 꾸준하게 관측되어 왔는데 이런 계기 지진 이전에도 뭐 역사 지진이나 아니면 오른쪽에 보이시는 것과 같이 미고와 추적층을 변형시킨 팔리오 사이즈몰로직 고지진 기록들 또한 한반도 남동부에 또 특히 요 양산단층을 따라서 집중되어서 보고되어 왔습니다. 이 본 연구에서는 남부 양산단층의 신기단층 운동이 어떠한 요소에 의해서 제어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했고요. 이를 위해서 신기단층이 발달하고 있는 기반한 단층대 발달 양상과 신기단층 운동의 특성을 파악하고자 했습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남부 양산단층에 해당하는 언양에서 통도사까지의 구간에서는 오른쪽에 보이시는 모식도에서처럼 이전 연구에 의해서 폴트 코어와 폴트 데미지 존으로 구성된 수백 미터 너비의 기반한 단층대가 보고되었습니다. 또한 다수의 지점에서 아래와 같은 굴착 단면이나 뭐 자연 사면에서 미고와 추적층을 변형시킨 활성단층 노드가 다수가 보고되었습니다. 따라서 기반한 단층대와 그 내부에서 신기단층 활동의 발달 특성을 조사하기에 이 지점이 적합하다 판단되어서 본 언양에서 통도사까지의 지점을 연구 지역으로 선정하였습니다. 본 연구에서는 기반한 단층대의 특성을 알기 위해서 먼저 기본적으로 단층대를 둘러싸고 있는 모함에 대한 매핑을 진행하였고요. 그 다음으로 단층곡을 가로지르는 하천을 따라서 새롭게 드러난 단층대 노드를 대상으로 뭐 드론 영상, 야외 조사, 그리고 뭐 슬랩이나 가편 등을 분석을 실시하여서 전반적인 단층대의 발달 양상과 키네마티스 같은 것들을 조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해당 단층대 상에서 발달하는 신기단층 활동들을 영상을 파악하기 위해서 항공 라이더 영상과 뭐 과거의 항공 사진 그리고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단층의 활동이나 존재를 지시해주는 또 그림에서 보이는 것처럼 단층 지형들을 참조하였고 이것들을 바탕으로 이런 지형들의 기록된 신기단층 활동의 오프셋을 측정하고 신기단층 활동의 키네마틱스나 분포를 추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먼저 연구 지역의 지질도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북북동의 단층곡을 경계로 서로 다른 암상이 분포하고 있는데요. 동측에는 주로 백악기 투자감이 분포하고 크게 사암, 실트스톤, 머드스톤 등으로 구성이 됩니다. 이들의 층리는 주로 북북서에서 북북동의 주형을 가지고 있고요. 서쪽으로 약 15도에서 25도 정도 경사하고 있습니다.
이와 반대로 서측에는 뭐 안산암, 데스사이트, 화강암과 같은 결정질의 암석이 주로 분포하고 있고요. 해당 화강암은 연구 지역의 동남부를 간입하여서 최저감의 홈펠수화를 야기하였습니다. 기반화 단층대에 대한 매핑은 주로 연구 지역 북부의 AA 프라임 섹션, BB 프라임 섹션, 그리고 연구 지역 남부의 CC 프라임 섹션을 따라서 기반화 단층대가 주로 노출되어 있고요. 이를 기반으로 단층대 매핑을 진행하였습니다. 먼저 가장 북부에 있는 섹션인 AA 프라임 섹션입니다. 해당 섹션의 경우에 서측은 화강암으로 동측은 퇴적암으로 둘러싸여져 있고 섹션의 중앙부에 약 10m 이상의 너비를 가지는 두 매의 메이저 폴트 코어가 발달하고 있고 이들 주변으로 파쇄된 용결, 응해암, 안산, 반암, 그리고 퇴적암 등의 다양한 암상이 분포합니다. 이 북북동의 폴트 코어는 주로 화산암 렌즈를 포함하고 있고 폴트 코어를 구성하는 북북동으로 배열되는 폴트 브레치아나 폴트 가우지존에서 발달하는 이 노드 사진에서 보이시는 것처럼 비대칭의 전단 구조들은 모두 우세하게 덱스트랄 슬립 센스를 지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스테레오넷 상에서 붉은색으로 표시된 이 덱스트랄 마이너 폴트들 역시 주로 북북동의 주양을 가집니다. 두 번째로 BP 프라임 섹션입니다. 이전 A 섹션과 마찬가지로 서측은 화강암, 동측은 퇴적암으로 둘러싸여 있고요. 또 섹션의 중앙부에 마찬가지로 두 개의 메이저 폴트 코어가 발달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주변으로 파쇄된 퇴적암들이 주로 분포합니다. 이전과 마찬가지로 메이저 폴트 코어에 발달하는 비대칭의 전장 구조와 데미존에 발달하는 북쉘프 스트럭처들 역시 북북동에서 북동의 단층들이 엑스트라 슬립 센스를 우시하게 가짐을 지시합니다. 마지막으로 연구 지역 남부에 있는 CC 프라임 섹션입니다. 해당 섹션의 경우에 양측 모두 화강암으로 둘러싸여 있고요. 섹션의 중앙부에 파쇄된 화강암, 홈펠스, 안산반암, 응해암과 같은 다양한 암상들이 분포하고 있고 그 사이에 북북동의 방향성을 가지는 하나의 메이저 폴트 코어만이 분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암상들은 북북동에서 북동의 엑스트랄 폴트들에 의해 서로 경계되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이 폴트 코어에서 발달하는 전단 구조나 리델 시어 그리고 저각의 슬리킹 라인은 모두 엑스트라 슬립 센스가 우세했음을 지시합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기반화 단층대의 내부 구조를 간단히 정리해보면 양선 단층은 아시다시피 우수양은 물론이고 좌수양의 전단을 모두 겪었으나 우수양의 활동이 노드상에서 보다 뚜렷하게 기록되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연구 지역에 발달하는 이 북북동의 단층대는 전반적으로 우수양의 슬립 센스를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단층의 주양을 따라서 다소 상이한 단층대의 발달 양상을 보였는데 양측 모두 화강암으로 둘러싸인 남부의 경우에는 데미지존 내에서 오직 한 매의 메이저 폴트 코어만이 발달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반해서 서측의 화강암과 동측의 수정암에 둘러싸인 북부의 경우에는 이 섹션상에서 최소 두 매의 메이저 폴트 코어가 관찰되었고 이전에 보고되었던 좀 더 서측에 존재하는 폴트 코어까지 고려하면은 최소 약 총 3매로 구성된 폴트 코어들이 데미지존 내에서 파쇄된 월락 블락들을 감싸면서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추가적으로 폴트 데미존에서도 유사한 변형 양상이 나타나는데요. 본 그래프의 Y축은 BB 프라임과 CC 프라임 섹션에서 퇴적암과 화강암에서 측정한 단열의 누적 분도입니다. 또 X축은 측정 지점이 메이저 폴트 코어에서부터 떨어진 거리를 의미합니다. 이런 모함이 파쇄된 폴트 데미지 존은 상대적으로 변형이 집중된 이너 데미지 존과 또 상대적으로 적은 변형을 받은 아우터 데미지 존으로 세분되기도 하는데 이들의 경계는 이 누적 단열 빈도 그래프 상에서 이런 경사의 변화로 표현됩니다. 본 연구에서는 획득된 단열 빈도 베이스를 기반으로 요 월락 그리고 아우터 데미지 존 그리고 이너 데미지 존을 구분하였습니다. 전반적으로 연구 지역의 북부와 남부에서 모두 서측에 비해서 동측에서 좀 더 넓은 데미지 존이 분포하는 것을 알 수 있었고요. 이번 연구에서는 연속적인 노드가 좀 부족해서 모든 데미지 존의 너비를 파악할 수는 없었는데 단층대의 동측만을 살펴보았을 때 이너 데미지 존이 단층대 남부에서보다 북부에서 보다 넓은 양상을 보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이전에 말씀드렸던 폴트 코어의 분포와 마찬가지로 북부에서는 변형이 좀 더 넓은 지역으로 분산되었음을 지시합니다.
기반 단층대는 이 정도로 정리를 하고요. 다음으로 연구 지역 내의 신기 단층 활동입니다. 지표 파일을 유발하는 단층 활동은 이런 층사학적인 기록 외에도 지표상에서 이런 단층 지형과 같은 증거를 남기기도 합니다. 연구 지역 내에서는 단층 활동에 의해 변형된 플루비얼 테라스인 오프셋 테라스가 다수 존재하고 총 3개의 지역의 플루비얼 테라스에서 5개의 지점에서 변형을 인지하고 오프셋을 측정하였습니다. 오프셋 측정을 위해서는 테라스 명과 테라스 라이저를 사용하였는데요. 그 예를 보시면은 먼저 이 그림에 보이시는 지역은 연구 지역 중부에 해당하는 삼동천 주위에 발달하는 하한당구입니다. 이 피규어 A는 지역면의 고도를 바탕으로 해당 지역의 테라스 면을 분류한 모양인데 현재 흐르는 하천면인 T0부터 T1, T2, T3가 고도가 증가하면서 당구면이 분포함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지점에서 기존 연구자들에 의해 하천 로드와 트렌치에서 동측의 백악기 퇴적암이 서측에 있는 미고와 역층과 접하는 약 한 N10에서 25도 정도의 주량을 가지는 가천 1단층으로 알려져 있는 단층이 보고되었습니다. 이 보고된 하천 노드에서 남쪽으로 이 폴트의 주량과 유사한 약 한 25도 정도로 연장선을 트레이스하면은 요 T3와 T3-2와 T2 사이에 있는 라이저, 그리고 T3-2와 T3-1 사이에 있는 라이저에서 약간의 오프셋이 인지되었습니다. 이 맵뷰상에서는 이 오프셋은 덱스트랄의 슬립 센스를 가지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하한 당구에서 단층에 의해서 변이가 발생할 경우엔 단층 양측의 지형 단면을 이용해서 오프셋을 측정해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이용한 지형 단면은 여기 AA와 BB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런 단층면이랑 가까운 곳의 라이저는 그 단층의 움직임 때문에 본래 형태를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단층과 적당한 거리 떨어진 단층과 평행한 직선을 따른 지형 단면을 이용하였습니다. 왼쪽 그래프에서 AA' 축선은 축선을 따른 지형 단면은 파란 실선으로 표시되었고요. 또 BP' 축선을 따른 지형 단면은 녹색 실선으로 오른쪽 그래프에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 두 단면 상에서 존재하는 같은 지형면인 T3-2 요 지형면을 요 지형면을 매칭시키기 위해서 요 녹색 실선을 이동시킨 것이 요 붉은색 실선입니다. 이때 이 녹색 점선이 이동시킨 거리를 이용하여 오프셋을 추정할 수가 있고 해당 지역의 경우 동측이 약 0.8m 그리고 우수양의 센스로 약 0.6m 가량 호리존털 오프셋이 발생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때 버티컬 지형 단면이 단층에서부터 일정 거리 떨어져 있음으로 인해서 오차가 발생하게 되는데 버티컬 오프셋의 경우에는 두 측선이 서로 떨어진 거리와 테라스 면의 구배를 이용하여서 보정이 가능합니다. 해당 지역의 경우에는 서에서 동으로 10m당 고도가 약 0.39m만큼 감소하는 이 당구면의 구배를 보였고요. 이 두 측선이 약 100m가량 떨어져 있으므로 이를 이용하면은 동쪽에 있는 당구면이 약 5m가량 상승한 버티컬 오프셋이 산출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버티컬 오프셋과 다르게 호리존털 오프셋의 경우에는 하한 당구의 연속적인 형태를 고려해야 하고 개별적인 단면만으로는 이 단면의 위치에 따라서 값의 변동이 너무 심해서 추가적인 방법을 이용하였습니다. 호리존털 오프셋의 경우에는 단층 양측의 하한 당구의 연속적인 형태를 이용하는데 이전과 마찬가지로 단층과 바로 접하는 부분의 라이저의 사용은 지양을 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발생한 오차는 양측에 존재하는 라이저의 패턴을 단층면에 투영시켜서 최소화시킵니다. 라이저의 패턴을 사용하는 방법은 주로 이 피규어에서 보이시는 바와 같이 단층과 상대적으로 가까운 부분의 라이저의 패턴만을 이용하는 근거리 라이저 투영, 그리고 또 단층 양측의 라이저가 어느 정도 유사한 패턴을 유지하는 구간 전체를 이용하는 원거리 라이저 투영법이 있습니다. 이 두 방법을 사용해서 획득된 노란 원으로 표시된 피어싱 포인트들이 단층면 상에서 서로 떨어진 거리를 이용해서 변이량의 범위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다시 제 연구 지역의 예를 보시면 고도를 보여주는 이 피규어 A의 네모 박스를 친 영역이 이 오른쪽에 항공사진이 되겠습니다. 이 피규어 뷰를 확대해서 보시면
본 연구에서 이 호리존탈 오프셋을 산정하는 방법은 첫 번째로 단순히 이전에 보여드렸던 것처럼 근거리와 원거리 구간뿐만 아니라 또 라이저 자체의 복잡한 형태에서 유발되는 어떠한 오차들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해당되는 라이저를 이렇게 10등분하고 단층과 인접한 구간에서부터 점진적으로 첫 번째 구간을 수정시키고 두 번째 구간, 세 번째 구간 이렇게 계속해서 누적시키면서 수정하여서 총 10개의 구간을 수정시켜서 단층과의 교점을 형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이렇게 단층 서측에서 수정된 10개의 포인트 그리고 동측에서 수정된 10개의 포인트들이 각각 이 수정된 단층 선상에서 떨어진 거리를 측정하여서 총 100개의 옵셋 값들을 생성하였습니다. 이때 단층의 움직임에 의해서 라이저 형태가 교란된 부분을 사용했을 가능성이 그래도 어느 정도 존재하기 때문에 단순히 이 옵셋 값들의 최소값이나 최대값을 사용하지 않고 이 옵셋 값들이 정규 분포를 이룬다고 가정하고 평균값과 이 표준 편차를 이용해서 옵셋의 범위를 산출하였습니다. 그에 따라서 요 T3-2와 T2 단구면 사이에 있는 라이저에서는 약 37.5m, 그리고 T-2와 T-1 사이에 있는 라이저에서는 약 49m의 호리존탈 오프셋을 산출하였습니다. 연구 지역 내에서 이러한 오프셋 테라스들의 별명은 마찬가지로 모두 북부동의 단층에 의한 것으로 추정되었고요. 다른 지점들에서도 동일한 방법으로 측정된 오프셋들은 오른쪽 아래에 보이시는 그래프처럼 주로 덱스트라를 지시하는 수평 성분과 동쪽 지괴를 약간 상승시키는 수직 성분을 다소 포함한 테라스 라이더가 형성 이후에 단층 활동을 지시했습니다. 다음으로 다른 단층 지형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단층은 간접적으로 풍화 양상이나 수계의 흐름에 영향을 미쳐서 단층의 존재를 지시해 줄 수 있는 이런 다양한 단층 지형들을 생성시킬 수 있는데 앞서 말씀드린 연구 지역 내에서 그 오프셋 테라스들과 보고된 활성단층 노드들 사이사이에 단층 와지와 단층 구름 그리고 굴절 하도와 같은 단층 지형들이 분포하였고요. 이러한 단층 지형들은 모두 북극동의 방향성을 가지는 단층이 존재함을 지시를 하였습니다. 이러한 단층 지형들과 보고된 활성단층들을 바탕으로 몇 개의 활성단층 트레이스를 추적해 볼 수 있었는데 이는 보이시는 바와 같이 주로 북극동의 방향성을 가졌고요. 남부에서는 하나의 단층 트레이스로 집중되어서 추적되었지만 북부로 갈수록 다수의 트레이스로 분산되는 것으로 추적이 되었습니다. 다시 결과들을 요약해 보자면은 연구지역의 기반함 단층대는 남부에서는 양측이 모두 결정진 암석으로 둘러싸여져 있고요. 비교적 좁은 이너 데미존 사이에서 하나의 메이저 폴트 코어가 발달하는 양상으로 그리고 연구지역의 북부에서는 서측의 결정진 암석들과 동측의 퇴적암 사이에서 여러 매의 폴트 코어들이 비교적 넓은 이너 데미지 존 안에서 발달하는 양상을 보입니다. 이에 더해서 신기단층 활동의 스트레스 또한 연구지역 남부에서는 기반함 단층대 메이저 폴트 코어의 트레이스 근처로 해서 하나로 다치로 추적이 되었고 요 북부에서는 요 메이저 폴트 코어가 아닌 그 주변에 데미지 존 내에 발달하는 요 마이너 폴트들로 분산되는 양상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양상들은 긴 지락적 시간 동안에 발달한 기반함 단층대 내부에 이렇게 집중되고 분산되는 변형 양상이 비교적 최근에 발생한 단층 활동에까지도 유지됐다는 것을 지시합니다. 또 이제 이러한 변형 패턴이 어떠한 요소에 의해서 야기되는지에 대해서 토의를 해보면 물론 다양한 요인에 의해서 야기될 수 있지만 먼저 단층대가 발달하는 원락 자체의 특성에서 기인할 수가 있습니다. 단층의 발달에 있어서 기존에 존재하는 이런 약대의 유무는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는데 연구지역 북부의 최정원 내에 존재하는 층리가 그 약대의 역할을 할 수 있었던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아래 그래프의 Y축은 AA''과 BP' 섹션 주변에 분포하는 그 퇴적암들의 층리의 경사를 나타내고요. 요 X축은 요 경사의 측정 지점이 메이저 폴트 코어에서부터 떨어진 거리를 의미합니다.
그래프에서 보시다시피 폴트 4와 가까워질수록 충리의 경사가 점점 증가하여서 결국 수직에 가까워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그래프 안에 있는 스테레오그램은 폴트 4 인근에 존재하는 특정한 충리의 주양을 나타내는데 보시다시피 주로 북북동에서 북동의 주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폴트 4 인근에서 약대인 층리가 단층과 유사한 배양으로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단층과 유사한 배양으로 변형된 층리는 더욱 쉽게 약대 역할을 할 수 있고 단층 활동이 분산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렇게 층리로 분산된 단층 활동은 오른쪽 사진에서 보시듯이 앞서 말씀드렸던 그 B 프라임 세션 내에서 관찰되는 폴트 코어에서 잔류하고 있는 층리를 따라 분포하는 폴트 가우지나 아니면은 데미존에 발달하는 층리를 따라 분포하는 복사이프 스트럭처에서 잘 나타납니다. 또 하나의 요소로는 단층 파열의 전파를 방해하는 배리어의 역할인데요. 주양이동 단층대에서 단층의 주양을 따라 갑작스러운 암상의 변화는 그에 따라서 폴트 슬립 패턴의 변동을 야기할 수 있고요. 이런 단층대 내에 누적된 스트레스의 차이를 유발시킬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지점은 단층 파열의 전파를 방해하는 배리어로서 작용할 수 있고 이때의 요 배리어에서 단층 파열이 분산되면서 연구 지역의 북부와 같이 비교적 넓은 지역의 변형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요 단층의 밴딩과 같은 기하학적인 디스컨티뉴티 또한 단층 파열의 전파를 방해하는 말씀드린 그 배리어로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추가적인 연구가 더 필요하겠지만 연구 지역에 추정되는 약 한 10도 내외의 단층의 밴딩 그리고 단층 내 동측에 허감함에서 투정함으로의 갑작스러운 암상 변화가 복합적인 배리어로서 역할을 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요. 이에 따라서 연구 지역 북부에 상대적으로 분산된 변형 패턴을 유발한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제 발표를 요약하자면 본 연구에서는 대규모 스프라이슬리 폴트인 양산 단층대의 남부 지역을 대상으로 하여서 모함이나 단층대의 매핑 그리고 신규 단층 활동의 추적과 옵셋 분석을 통해서 각각의 특성을 파악하였습니다. 그 결과 단층의 주장을 따라 상대적으로 집중된 또 혹은 분산된 변형 패턴이 기반화 단층대는 물론이고 신규 단층 활동에서도 지속된다는 것을 인지하였습니다. 이런 지속되는 변형 패턴은 월락 내부의 약대, 암상의 급격한 변화, 단층 기하의 변화와 같은 단층의 주량에 따른 지질학적인 이방성에 의한 영향을 받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하자면 본 연구의 결과는 지질학적으로 비교적 최근에 발생하는 지진의 특성은 그 지진이 발생하는 단층대의 발달 패턴에 의해서 다소 제어되는 것을 지시하는 것으로 보이고요. 또한 이는 현재 보고되고 있는 활성 단층이나 지진 활동들의 활동 양상을 보다 근본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런 활동들이 발생하는 기반화 단층대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함을 시사합니다. 네, 발표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